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에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매년 꾸준히 늘어 5천 농가를 돌파했습니다. 고소득 농업인이 늘어난 이유와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지난 설 연휴를 맞아 임시 개통한 천사대교와 관련해서 아직까진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더불어 올해 개통을 앞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새롭게 거듭날 서남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에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5천 농가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작년 그 전남 지역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5,027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과 비교하면은 1년 새 465농가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약 3,908농가. 그래서 고소득 농업인의 한 77.7%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벌써 18.6%, 네. 5억 원 이상도 약 3.7%. 그야말로 그 10억 원 이상 되는 최고 농업 경영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약 그 42농가 0.8%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남 그 농가 수를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4만 6,481가구거든요. 5천 이상의 그 농가가 이제 파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퍼센테이지로 비교한다면 약 한 3.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분홍도 많지만 사실 그 소작농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불과 뭐 몇백 평 이렇게 소작으로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과 여러 가지 그 협조 체제가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청년이 정말 진정으로 돌아오는 전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왜 이렇게 우리 농가 소득, 고소득 농가 소득을 올렸는가를 보면은요, 저는 세 가지 나눠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시설, 농산물 생산 시설, 그 다음에 그 재배 기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산품을 갖다가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 과정, 이 세 단계에서 다 이 당국의 노력과 농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전부 다 합을 이루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이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갖다가 현대함으로써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재배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팝 하는데, 결국에는 신기술을 갖다 도입해 가지고 특수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유통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당국의 협조가 있어 가지고 죗값을 받을 수 있고, 되도록이면 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행정적인 지원들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시설, 기술, 유통 세 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단순하게 이렇게 비닐만 씌워가지고 바람을 통하게 하고 습도, 온도 조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농으로서 막 그 1억 원 이상 또 이렇게 기농을 해가지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스마트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폰 다루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그 기농 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평균 그 아까 이제 5천 농가라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평균 보면은 농가 수, 인구수로 비교하면 한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아내와 자식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거의 그 어르신들만 있는 농촌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민과 간이 하나가 되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술에 매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제가 하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건요.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 문화 관광 산업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일테면은 네. 관광 산업이 그 활성화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요. 직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통 단계가 확 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테면 그러면서 또 축산, 화해, 과수 이런 생산품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구입함으로 해서 제값을 높은 값을 받는데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배경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화관광 산업이 같이 발전함으로써 네. 농가 소득에 그 직접적인 그 농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 축산화의 과수의 농산품도 또 같이 팔려나가는 제값으로 높은 값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가운데 눈여겨볼 지역이 바로 강진입니다. 강진군이 농가수 대비해서 억대 분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 생산 시설을 갖다가 전부 규모화하고 또 생산 인력들을 갖다 조직화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네.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이 한미 FTA 영향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 단계나 제값을 받고 또 좋은 품종들을 개량해서 나옴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 원예 특화 작물입니다. 네. 예, 강진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해 산업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화 원예 작물을 갖다가 대규모로 상당히 해가지고 이런 그 성과가 나왔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쪽 강진을 보면은 그 동계 훈련지로 많이 찾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추운 겨울이지만 그야말로 봄 같은 날씨. 그러니까 이런 뭐 특용 작물, 뭐 채소나 온해나 또 축산이나 이렇게 하기에 아주 적절한 어떤 기후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제 특별하게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축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 뭐 한우 개량, 뭐 한우 등록 지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진은 확실히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한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삼천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서 강진군이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강진 청장 축제, 그렇죠. 강진만 갈대술 축제, 또 무슨 그 남도 음식 문화 축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벌써 13만, 15만 관광객들이 막 오기 때문에 농해 소득인 직접적인 관광 소득뿐만이 아니라 찾아온 이 관광객들이 바로 이 농산품, 축산품을 갖다가 구입해 가서 그 몇백억의 그 소득을 올리는 이런 효과가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 그 강진군 당국에서 그 행정적 지원을 갖다가 재배 생산 기술에서부터 지원하고 또 판로에서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데서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돼서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면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강진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과감한 그렇죠. 그 자금 지원, 영농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기촌 인구들에 대한 어떤 과감한 또 다른 그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어울러지면은 굉장히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다양한 농업 정책들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제 생산성 증대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지원이 뒷받침된다라는 거, 또 재배 과정에서부터 이제 그 상토나 뭐 매트나 맞춤형 비료나 또 육묘 상자 처리제나 또 농자재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건조기, 네. 그다음에 뭐 지게차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좀 반개 단계에서 이 병충해 뭐 이렇게 변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될 때 보면 자기 놈만 이렇게 반개를 한다고 이게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귀농인 가운데서 50대, 60대가 지금 차지하는
그 은퇴 연령 가구가 지금 66%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해가지고 지금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남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귀농과 귀촌하기 위해서 전남으로 많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번 통계만 보더라도 약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남을 찾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비중이 커지고 있고 분홍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전남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네. 예, 관에서도 그렇고 그 마을에 뭐 여러 가지 이 지도층들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매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쌀 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성군 같은 경우가 쌀을 제값으로 유통되고 나가서는 해외 시장까지 판로를 늘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군수하고 있는데 또 강진군에서는 쌀 농사 부분도 일테면 맞춤형 벼농사, 네. 그 다음에 그 이모작 재배 지원.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의 행복 바우처 그 지원이라든지 그러면서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을 한 88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런 군 당국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옛날에 그 생각했던 그 쌀농사, 네. 벼농사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그 고소득의 그 산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또 뭐 이런 결과가 앞으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 귀촌인에게도 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 그 고령 귀농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복지 지원을 예. 그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이나 장년 귀농자를 위한 뭐 농산업 인턴 지원책이라든지 농업연수라든지 또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매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이제 축산업이나 뭐 일반 가수농가에 대한 네. 또 채소 뭐 직판이라든지 아까 그 관광하고 연계한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소득이 좀 전라남도 차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특히나 귀농이나 귀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료로서 성과로서 보여지면은 많이 이제 다시 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에서 그 농사 짓고 그 고령의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돈을 갖다가 도시에서 가서 쓸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곁으로 와서 귀농 귀촌하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기술을 갖다가 하는 그런 그 귀촌 귀농인으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도시에 나가 있는 고향을 떠난 청년들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앞으로 지역에 맞는 이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전남의 농축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는 3월 정식 개통을 앞둔 신안 천사대교가 설 명절에 임시 개통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모두 8만 2천여 대의 귀성 행렬이 줄을 이었지만 뭐 사실 아직까진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그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에 대교를 통해 가지고 천사대교를 가기 위해서 지난 6일이죠, 2월 6일 날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정말로 이 교통체증도 이런 교통체증이 없었습니다. 앞에 대교만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예. 천사대교에서 암태하고 난강항 9.7km 구간이 그야말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도저히 유턴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예.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군요.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천사대교 같은 경우는 43.2톤까지 이렇게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교량 등급이 3등급인 뭐 신안 1교라든지 은암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3톤밖에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갔는데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입하기 전에 그런 안내들이 돼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이렇게 찾는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각종 편의시설들이 전혀 없었다. 한 번에 이제 와보신 분들이 실망해버리면 다음에 절대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날 임시 개통 기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3월 중에는 이제 그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완벽하게 보완해 가지고 한 번 오신 내부 관광객들이 또 다시 찾게 되는 어떤 천사의 섬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리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떤 그 다리든 교량이든 도로든지 간에 일단 되면은 산업 효과죠. 어찌든 간에 그 지역의 생산된 물품들을 갖다가 타 지역으로 판로하는데 물류 이동의 신속함.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도로로서 관광 교량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천사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후자. 관광산업의 효과로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거고 네. 실질적인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은 얼마 인구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설날, 추석날, 명절날 가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전시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이제 관광 효과로서 이 그 암퇴자원 발금을 포함한 신안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가 상승 효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제 송 대표님 지적하신 그런 교량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통 체계라든지 하는 네. 그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냥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슬쩍 돌아보고 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둘러보고 가는 그런 경유형이 네. 아니라 정말 1박 2일이라도 머무르면서 4개 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상품 개발이 시급한데 아직은 뭐 정식 개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무튼 관광 효과로서의 그 기대는 상당히 그 기대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정말 앞으로 잘 보완해서 천사, 말 그대로 천사 역할을 잘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서남권 경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불황의 고비를 넘긴 조선업이 드디어 선박 수주 등으로 청신호를 켜고 있는데요. 이 서남권에 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46억 달러를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를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15척,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해남 쪽에 있는 대한조선에서 각각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뭐 VLCC라든지 이제 뻘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LNG선 또 LPG선,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수주 물량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조선 산업의 그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대우조선을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삼선에서는 지금 포기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또 시너지 효과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 뭐 저 영암이라든지 대불공단에도 협력업체들이 아주 굉장히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뭐 목포뿐만 아니라 뭐 무안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영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좀 전망이 좀 밝다라고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서남권에 모처럼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이제 그 서남권의 문화관광 산업과 더불어서 네. 조선업이 확실히 화랑을 찾으면은 사람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 현대중공업이나 대한조선 같은 그런 큰 대형 조선업도 조선업이지만은 중소형 조선업이 같이 크게 되면은요, 우리 뒷계 중앙시장이라든지 또 하당에 그 삼호중공업이 있던 거주자들이 많은 사는 부분들이 밤에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크고 정말로 그 활기를 띠고 있는 서남권의 문화관광산업 플러스 조선업의 화랑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새로운 다시 우리 서남권이 부흥기를 네.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가 갖게 됩니다. 네, 또 뭐 최근 목포 근대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해상 케이블카까지 뭐 모든 분야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서해안 시대가 사실 좀 기대가 되는데 우려되는 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나가는 관광객, 찾아오는 분들이 지나가는 관광.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공장을 갖고 있는 대형 산업들이 있어야만이 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인으로 찾아오는 그 수입, 관광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은 결국에 우리 목포는
도로 개발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도에서 더 큰 도시로 빠져나가는 통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예타 면제된 해남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우리 그 율도를 지나서 앞에도를 지나가지고 연결되는 그 몇천억 의 예산 예타로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77번 그 도로가 지금 연결되는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로가 지금 완전 목포대교처럼 다 지나가게 되는 도해지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동시에 그 말씀을 굉장히 저는 큰 우려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이 그야말로 뭐 천사대교뿐만 아니라 목포도 근대문화역사관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의 어떤 그 건 때문에 완전히 그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적기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천사대교도 3월 말에 개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주말이거나 평일 때도 사실 그 적산가옥부터 찾아오는 아주 그 목포를 찾아오시는 내부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때가 정말로 관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또 시민이, 국민이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또 시장, 어떤 상인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골든타운을 놓치게 되면 정말로 지금 아주 그 소중하게 찾아온 손님들한테 목포 가니까 음식 맛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더라 라고 하면은 이게 구전으로 얼마나 그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찾게 되는, 그야말로 그런 명소로 만드는 아주 최적의 나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 이제 해상 케이블카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치가 많이 큽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기 경상도 통영하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명이 지금 몰려버렸어요. 예,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상 케이블카까지 되면은 근대 역사 문화 유산, 그다음에 천사대교 이런 개통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신안, 해남, 영암 이쪽권이 완전히 새로운 부흥기를 차지하는데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특히 4월에 개통되는 해상 케이블카가 정말 계획대로 잘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그 효과, 관광객들의 유입을 나타내는 효과로 나타낼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뭐 제2의 서해안 시대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남의 고소득 농업인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던 비결은 재배부터 유통, 판매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낙후의 상징인 전남 서남권이 천사대교 개통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 무안 공항을 토대로 재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